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10주기를 맞아 교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건 이후 안전과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동안의 공격적 선교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2,400명이 가입해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단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환경 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10주기를 맞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사건 이후 안전과 위기 상황에 대한 교회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이를 대비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동안의 공격적 선교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도 삼았는데요. 이 사건이 교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천수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봉사활동을 떠났던 23명의 교인들이 현지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된 아프간 피랍 사건. 피랍자 가운데 2명은 안타깝게 희생됐고 당시 희생된 고 배영규 목사는 3년 뒤 교단에서 순교자로 추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피랍 사건 이후 한국교회의 해외 단기 봉사는 일시에 위축됐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비판도 제기됐지만 교계 안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피랍 3년 뒤인 2010년 한국교회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교육과 준비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위기관리 사전 교육을 통해서 위기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 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교육을 받는 게 좋고. 공격적 선교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교회 선교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파송 선교사의 수나 설립교회 수 등 물량 중심적 선교에 대한 자성과 함께 대상자 중심의 활동이 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직접적 포교 행위를 넘어 진심으로 돕고 섬기는 것 역시 선교 활동의 일환임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문화에 대해 사전에 배우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지금도 한국교회가 되새겨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짧게 가지만 그 일이 롱텀 이펙트,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선교계는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 주변으로 눈을 돌려 단기 사역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수년간을 미뤄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폭염 속에 자전거를 타고 국토순례에 나서 화제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주최한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여 대의 자전거 부대가 도로 위 아지랑이를 시원스레 가릅니다.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체감 온도가 40도가 육박하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자전거를 탄 이들의 얼굴은 생기가 넘칩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감수성을 심어주기 위해
자전거 국토순례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국토순례에는 전국 18개 지역 YMCA에서 24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내가 내딛는 한 발 한 발, 발걸음이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씨앗이 되고 나에게도 더 큰 세상을 깨닫는 위대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행이나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의 자전거 국토순례는 올해로 13회째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는 초기 3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6억 원을 모금해 구입한 자전거 6,000대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550km를 순례했고 지난해에는 안산 단원고와 임진각을 순례하면서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이 그것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시작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데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이 커서 앞으로 그런 일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5번째 자전거 국토순례에 참가해 YMCA 그랜드슬램에 가입한 김태준 학생은 어린 동생들을 도와 올해도 완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첫날이라 저도 사실 힘들긴 하지만은 올해 처음 참가한 참가자들이나 이제 뒤처진 동생들 데리고 열심히 참가해서 완주할 것을 이번에도 완주를 목표로 달릴 예정입니다. 제13회 한국 YMCA 자전거 국토순례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전라남북도 615km를 순례한 뒤 다음 달 1일 5.18 민주화광장에서 순례를 마무리합니다. 주최 측은 폭염 속 라이딩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LED 차량과 냉동 탑차, 의료 지원 차량을 준비했고 진행요원 100명이 국토순례를 동행합니다. YMCA 청소년 자전거 순례단이 폭염 속에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과 평화의 감수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2,4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단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 CBS 전영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인 강릉 락카페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취미활동 카페지만 신천지 포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 신천지 피해대책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바리스타와 댄스 등의 취미활동을 위장한 강릉 락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포교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포교활동의 결정적인 증거는 구역장으로 불리는 인터넷 카페 부매니저가 신천지 회원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카페 활동 시엔 종교적이거나 우리의 SCJ 색깔을 띠지 않고 많은 외부인들과 온라인상에서 많이 친해져 모두 열매 맺는 우리 되었음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종교, SCJ, 열매 등의 단어가 나와 있으며 특히 신천지를 뜻하는 영어 앞글자 SCJ라는 상징적인 이니셜은 신천지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는 대형마트에 있는 일반인들을 물건 고르는 물고기라고 표현하며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접근 멘트와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달 사항을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달 사항에서 보니까 정확한 게 신천지 카페구나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카페 운영진은 강릉 지역 주부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또 다른 인터넷 카페인 행복한 강릉맘의 운영진과 회원들이 자신들의 카페를 특정 종교로 몰아가고 있다며 10명을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너무 그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한참을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크겠다. 이에 대해 강릉 락카페 운영진은 카페 공지란을 통해 카페 운영을 하면서 같이 종교 활동을 한 적도 또는 종교 권유를 한 적도 없다며 포교 활동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8일 원래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당 카페에 대한 진상조사 등 연합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BS 뉴스 전영래입니다. 귀칠라프 선교 185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오늘 귀칠라프 연구회 주관으로 서울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185년 전 충남 대천 앞바다에 있는 원산도를 찾은 귀칠라프 선교사의 사역이 민족 복음화의 작은 시작이 됐음을 돌아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53년 앞선 183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약 20여일 동안 지내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감자씨를 전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CBS가 수입 배급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개봉 2주차에 들어서면서 누적 관객 수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전국 602개의 스크린에서 3,351회 상영됐고 누적 관객 수는 11만 2천여 명으로 종교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기 원하는 교회와 단체 등지에서도 단체 관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물품에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부여해 완전히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른바 새활용이라고 합니다. 지역 사회 속에서도 이 새활용 운동을 펼치며 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백석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본을 대서 천을 자르고 서툰 솜씨로 박음질도 해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백석교회에서 진행하는 새활용 공방의 수업 모습입니다. 새활용 공방은 버려진 물품들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지역 공방으로 분야별 전문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가만히 가지고 나서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잘 맞는 사이즈의 옷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공방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역사회 속에서 환경운동을 펼쳐온 백석교회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설립한 초록가게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환경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권면하고 재활용 제품들을 판매해 환경운동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참 아름답다고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거를 맡겨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미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석교회는 앞으로 초록가게를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고 재활용 공방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높여 참여하는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그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인데 이거를 배움을 통해서 좀 자기의 생활에서도 어느 재정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좀 나갔으면 하는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버려진 것들도 다시 살리는 백석교회를 통해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 CEO 클럽은 제92차 조찬 기도회를 열어 대구 경제의 발전과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구 CCC 대표 정경호 목사는 지역 대학가에서 신천지의 과도한 포교 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단 정보와 대처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대책 세종 충북본부는 KB국민은행 충북지역 영업그룹과 함께 청주시 율량동 상당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역노인 식사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아대책 세종 충북본부는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 등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예장통합 고창 시찰 남선교회 연합회가 7080 가수로 유명한 윤형주 장로를 초청해 선교를 위한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돌아오지 않는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 기도가 지쳤을지라도 그 기도를 쉬지 마세요. 끝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집회는 관내 미자립교회와 CBS 방송선교 후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선교 활동이 지경이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윤용년 장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 멀리 퍼지는 그런 찬양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지역교회 초청 공개 방송인 제5회 숨 콘서트가 원주 청년관 카페 숨에서 열렸습니다. 숨 콘서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강원 CBS 원주 방송의 공개 방송으로 네 번째 순서로 홍천 와동교회 성도와 애청자 100여 명을 초청해 홍천 와동교회 성도들의 사연과 간증을 소개하고 초대 가수 소리엘 장혁재 선교사의 찬양 콘서트를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